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2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1.2%, 2416, 코스닥은 1.36, 813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네, 업종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도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급등, 반면 떨어지는 종목들은 급락. 네, 계속 이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도대체 왜 올랐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이 종목은 왜 끝없이 떨어지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락순으로 가봐도 급등한 종목들은 뭐 상한가 나오는데 최근에 기간별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뭐 1년 동안 뭐 500%, 1000%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하락한 종목은 그냥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녹아버려서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쭉 이렇게 둘러서 보면 과거의 영광을 펼쳤던 셀리드라는 종목도 보시면 지금 250일, 뭐 거의 1년, 240일 1년이니까요. 1년 평균 가격 대비 70% 하락한 종목이 과거에는 이 상승했던 종목들처럼 10배, 20배 수익 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급락하고 또 상승하고 급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 금시장, 뭐 은행 예금 시장, 그다음 주식시장 각각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첫 번째는 원금이 보존되느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움직임의 속도,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거북이냐, 토끼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거의 1년 동안 1600%, 16배가 상승했네요. 근데 과연 이 종목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 종목이 진짜 진정 이 16배의 기업 가치가 이제 상승했냐라는 거죠. 뭐 600원짜리 회사가 3만원에 가 있는데 이 기업이 과연 진짜 진심으로 16배 상승할 정도로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느냐라는 거거든요. 2022년 10월 13일 리튬 플러스의 인수됨,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 이름도 리튬 회사라고 그냥 대놓고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재무제표 보면 뭐 아무것도 없고 뭐죠 이게 도대체, 이 기업이 정말 그런 기업이 맞는지, 뭐 스펙주도 아니고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아까 반대로 봤던 반대의 이제 과정, 여기서 이 밑으로 갈 때 원금이 전액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종목 하나, 네. 어디 갔죠? 노블 MMB 한번 볼까요? SD생명공학, 이게 좀 더 예를 들면 또 좋을까요? 예, 제가 해볼까요? SD생명공학,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뭔가 노블 MNB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5만원짜리가 35만원 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급등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왜 400원이 됐을까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이제 완전 결여된 상태인 거죠. 예. 당시에는 좋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뭐 거의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존속 가치가 없는 거죠. 도무지 뒤져봐도 자본금이 남아 나올 수 없는 구조죠. 당기순이 계속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네. 유상증자를 하든 돈을 채워 넣든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겁니다. 당시엔 이 회사가 뭔가 엄청난 새로운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뭐 LED 산업, 뭐 당시에 뭐 LED, 뭐 테마주, 뭐 엄청난 테마주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쪽
지금 2차전지 로봇이죠. 이 2차전지 로봇이 언제 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차전지를 사용 안 했었던 적이 없죠. 10년 전에도 2차전지를 썼었죠. 예, 그렇죠. 리튬 전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도 뭐 지금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 산업도 마찬가지였고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였고 뭐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차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런 테마들이 계속 속도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뭐 마의 수준으로 막 급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테마가 끝이 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조선은 배가 영원히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 되어서 배가 계속 지어질 줄 알았으나 조선주 삼성중공업은 지금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4만원이던 주식이 4천원에 와 있는 거죠. 이때는 배를 계속 만들 것 같지 않았나요? OCI, 태양광. 태양광도 마치 이제 태양광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산업을 이끌 것 같이 주가가 65만원까지 올랐으나 지금 10만원이거든요. 84%.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분명히 태양광 산업은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2차전지도 태양광을 해서 이 당시에도 2차전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전기차도 있었겠죠.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게 계속 여기서 영원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금 에코프로비 영원히 급등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금량 뭐 2차전지 산업 한다고 2차 하자마자 주가가 뭐 2차전지 얘기만 하면 그냥 주식이 그냥 폭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늘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뭐 다음에는 뭐 증강현실이 또 될지, 자율로 주행되시 로봇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이러했던 주식들은 다시 또 제자리에 오거나 다시 망가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 본연의 가치보다 아까 얘기했던 속도,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상승해야 될 속도,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오케이, 기업이 바뀌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의 가치가 한 달, 두 달 만에 2배, 3배, 10배씩 바뀌진 않거든요. 지금도 투자 주의에 걸렸죠. 뭔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6만원이던 주가가 한 달, 두 달 만에 2배가 된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조이던 회사가 3조, 4조가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고의적인 어떤 의도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쏠림 현상, 특정 분야의 특정 돈이 계속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뭔가는 상승이 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는 돈은 벌어야 되고, 장의 수익률을 좋아져야 되고, 한쪽 섹터에 돈이 계속 몰려가는 거죠. 나머지 섹터 주식을 팔아서라도 그쪽이 수익이 나니까 나머지 펀드 매니저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랬던 과거의 현상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던진 이제 럭비공이 분명히 어느 정도 찍고 이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신호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 빨간색 뭐 급등 주식들의 특징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 주의 종목이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끝물에 또 확신을 하고 인생을 걸고 빚을 내고 막 유튜브 보면 막 사야 된다, 지금 2차전지 지금 매수 적기다, 뭐 10년을 내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미 그 주가는 10년치 올라갈 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산업이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발전하겠죠. 로봇도 발전하겠죠.
다 발전합니다. 예, 5G, 6G 통신 산업도 발전하고, 예, 조선도 발전하겠죠.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요트, 뭐 유람선 이런 것들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드론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드론이 이제 또 막 뜨기 시작하면 또 2차 전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없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중간중간 가짜가 있는 거죠. 진짜들도 있지만 가짜들도 있습니다. 뭐 사업 한 대 놓고 사업 안 하고, 뭐 약 나온 데 놓고 안 나오고, 뭐 임상, 이상, 삼상 뭐 실험해 놓고는 결과 하나도 발표 안 하고, 지금 바이오주들 코로나 뭐 백신으로 했는데 뭐 10배 올라갔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항상 좀 경계의 눈초리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하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항상 투자에 손실이 날 수 있다. 내가 피같이 모아온 돈을 섣부르게 투자를 했다가 인생은 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무조건 수익 나는 게 다가 아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을 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결국에는 내가 다 이긴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장이 그런 곳이거든요. 원문화도 위험했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험할 건데, 돈을 다 잃어서 경험을 해서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막 돈이 벌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리고, 이렇게 수익 난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2차 전지에 투자했으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영원히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못 팔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영배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상도에서 나왔던, 항상 80%, 8부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머리와 꼬리, 뭐 2차 전지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실현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라고 알고, 그래 더 올라가겠지 예상하고 또 수익 실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 정보로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지혜롭게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해서 또 나중에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투자 자산이 불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어떤 엄청난 속도, 선반영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지혜를 발휘해서 잘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쫓아가지는 말자. 하여튼 이제 지금 막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 판단이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책임지겠지만, 최종적으로 빚을 낸다든지 뭔가 너무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접근하지는 말자 하는 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